하태경 최고위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하태입니다. 제가 페이스북에도 하태경하고 글을 썼는데 여기 나오고 난 다음부터 하태 딱 쓰고 이제 바꿨습니다. 하다는 얘기죠. 예. 본인의 주장입니다. 하태. 지난 시간 끝나고 나서 저희가 이제 지난 시간에 용문자 신기록 경신해야 되는데 이 얘기 몇 번 했더니 최고위원님의 보좌진 스태프로부터 저희 작가한테 연락이 왔다고 하더라고요. 예. 네, 용문자 많이 온다는 얘기는 좀 빼달라고. 제가 우리 보좌진한테 그 이야기를 했어요. 이게 나쁜 게 아니다. 나쁜 게 아니고. 그 얘기를 듣고 바로 연락했나 보죠? 왜냐하면 나쁜 거다라고 생각해서. 욕 전에 살해 협박도 당하고 제일 심했던 게 이제 과거 이제 운동권 90년대 제가 노선 전환할 때 그때 엄청났죠. 그때는 아는 사람하고 이제 인터넷 상에서 대놓고 막 싸웠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나마 우리 세대가 내가 아주 그래도 이제 뿌듯하고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게 세월이 지나니까 다시 또 회복이 돼요. 지금 이제 잊어버린 거죠, 사람들이. 멀어졌다가 이제 또 약간 수렴하는 그래서 이제 옛날 욕으로 수렴하는 이제 비전이나 그러니까 우리 세대가 굉장히 큰 장점인데 인간적인 이런 유대보다도 상당히 비전 가치관에 따라서 친구하고 이제 적을 이제 가르는 그러니까 이 상당히 이제 특이한 세대예요. 이제 과거에는 한 번 친구면 영원한 친구인데 이건 아니고 이제 비전이나 가치, 정치적 관점이 다르면 친구가 안 되는 거야. 그러다가 또 다시 친구가 될 수 있고. 그러면은 저도 이해가 가는 게 소위 이제 386 세대라고 하는 그 세대들 이제는 386 30대가 아니니까 386 할 수 없지만 어쨌든 상징적으로 386을 하는 세대들이 이념 세례를 다른 어떤 세대보다 많이 받았던. 그렇죠. 그래서 과도하게 받았던 세대죠. 적어도 역사적으로 극복한 것 중에 하나는 지역 차별, 지역색을 완전히 극복했다. 왜냐하면 이념이 더 압도적이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윗세대들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다음 세대도 잘 모릅니다. NLP, 노선 전쟁도 대단했었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욕은 계속 오고 있습니다. 다행히 오늘도 휴일이라 출근하는 분들이 이렇게 많지 않아가지고 오늘 실시간 욕 문자는 예전보다는 좀 적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더 세게 욕 먹을 수 있는 것도 오늘 좀 더 자연스럽게 얘기해도 되겠구나. 하지만 다운로드가 많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는 실시간으로 욕을 먹지는 않지만 지속적으로 먹는 거죠. 근데 좀 시간을 두고 들으면 또 맞는 이야기로 들릴 겁니다. 많은 분들이. 욕하면서도 좀 맞는 이야기 하네요. 시간을 두고라고 했을 때 이 시간은 약 10년? 자, 그 일주일 사이에도 또 이슈가 많았습니다. 근데 가장 먼저 시간 역순으로 얘기해보자면 어제 국민의당 전대 토론회가 있었어요. 당대표 토론회. 내부이 나왔고 토론회가 많은 분들이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어쨌든 코멘트를 해야 되니 주요 장면들 클립을 좀 봤습니다. 그냥 밤 11시쯤 했나요? 낮에 했어요. 예. 낮에 했습니다. 낮에 한 것을 이제 8시 뉴스, JTBC 뉴스에서 일부 보도하고 그리고 인터넷상에 찾아보면 있습니다. 예. 네. 관심도가 아무래도 이제 대선 후보 토론회만큼은 안 되니까 찾아봐야 하는 정도였는데 찾아봤는데 저는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이현주 의원이 왜 출마했냐는 의견이 분분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현주 의원이 안철수 전 대표에 대한 공세가 아주 치열하더라고요. 예. 저는 적당히 봐주면서 러닝메이트 혹은 페이스메이커 이런 수준으로 서로 사전에 얘기가 된 채 나온 건 줄 알았더니 적어도 어제 토론회를 봐서는 아닌 것 같더라고요. 어떻게 보셨어요? 전 이현주 의원이 사실 요즘 하태경 이상으로 핫하죠. 이현주 의원이 더 핫하잖아요. 네. 핫하죠. 근데 이현주 의원이 이 막판 전략적 판단을 잘한 것 같아요. 어떤 의미에서 잘했다고? 그러니까 이제 사실 이현주 의원이 호감도가 좀 높다면 이번에 정말 다크호스로 성장했을
거예요. 호감도가 높았다면. 더 높았다면. 근데 물론 이제 호감도는 이 경선 과정을 거치면서 더 쌓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제 마지막 그 뚜껑은 열어봐야 된다 하는 건데 왜냐하면 안철수도 명분이 없어요. 네. 국민들이 보기에 명백히 명분이 없고 정동영, 천정배 두 분은 올드보이예요. 예. 그러니까 그 누구도 미래를 열어갈 믿음직한 후보가 한 명도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기에서 누가 치고 나가나 내가 만약에 국당에 있었으면요. 전 100% 대표 나갑니다. 이번에는 나가셨죠? 물론 우리 바른당에도 나갔는데 만약에 바른정당에 똑같은 구도였다면 전 제가 대표가 됐습니다. 근데 이혜원 대표도 상당히 이제 미래지향적 면도 있고 또 진보적인 면이 강하고 이러면서 뭐 애석하게 뉴스공장에 고정 출연하셨던 게 있고. 예. 그래서 이제 이현주 의원이 이 기회를 잘 살리면 이제 아주 호감도를 높이면 이거는 100% 남는 장사다. 떨어져도 물론 저도 남는 장사고 그런 판단을 했을 것이다. 예. 그래서 안철수에 대한 공격을 그 예봉을 둔하게 하지 않을 거예요. 굉장히 강하게 할 것이고 물론 천정배 정동영도 더 강하게 하겠지만 지금 1등 주자가 안철수니까. 예. 예. 그래서 아마 그런 얘기 있었거든요. 안철수 전 대표가 출마를 한다면 최고위원으로 나가지 않겠느냐. 이번에는 따로 하니까. 최고위원으로 나가지 않겠느냐. 그래서 일종의 러닝메이트 혹은 뭐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바꿨지 않습니까? 대표 출마로. 그랬다는 얘기는 이현주 의원이 안철수 전 대표 측에 어떤 의사타진을 좀 하지 않았을까. 근데 그게 뜻대로 잘 되지 않아가지고 화가 나더라. 물론 그거는 100%죠. 연대, 전략적 연대. 네. 이 논의가 잘 안 됐을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저는 안철수가. 왜냐면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게 안철수 전 대표가 당대표 출마한다는 뉴스가 처음 나왔을 때 안철수 전 대표의 당대표 출마를 유일하게 지지하는 사람이 이현주 의원이다. 이런 식으로 보도가 됐거든요. 그렇죠. 이현주, 최명길, 송기석 네. 몇 명 안 되는데 근데 안철수가 이제 전략적 미스를 했다고 봐요. 하나만 알고 둘을 몰랐는데. 어떤 미스를 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연대를 할 때 네. 자기 보완적인 네. 사람이랑 연대를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현주 지지표는 대부분 다 안철수 지지표예요. 그러니까 안철수 입장에서는 이 표 계산만 한 거예요. 근데 이 이현주 의원이 저런 것도 있지 않았을까? 뭐 이현주 의원이 최근에 비호감도가 좀 높아졌기 때문에 여러 가지 구설수에 올라서 부담이 돼가지고 소극적이었거나 연대 그런 것도 있었을 수. 근데 이게 조직표기 때문에 네. 그걸 뭐 본인이 이현주랑 싸울 일은 없잖아요. 네. 대표하면은 천정하고만 싸우지. 네. 그러니까. 어쨌든 그러니까 둘이 부딪힌다면은 이제 연대하는 게 뭐 보인다든지. 근데 저도 우리 바른정당에서 이번 경선하면은 그냥 물밑 연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냐하면 조직표밖에 동원이 안 되니까. 그리고 대외적인 메시지는 이현주 후보는 난 안철수 대표 지지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되는 거고 안철수 대표는 뭐 거기에 대해서 내 편 아니다라고. 말할 필요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부분은 크지 않았고 물밑 연대에서 아마 합의가 안 됐을 거예요. 그러니까 물밑 연대는 보통 어떻게 합니까? 당대표 나갈 때? 그건 내부. 그쪽 지역구에. 그렇죠. 캠프끼리 이야기를 하죠. 네, 그쪽 지역구에 좀, 위원장들이나 또는 뭐 시의원이나 이런 분들. 그렇죠. 표 좀 몰아달라. 서로 몰아달라. 네. 그러니까 이거는 표가 다르잖아요. 대표표랑 최고위원표가 다르니까 그 밑에 이제 선거 도와준 사람한테 표 나누자.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 안철수 대표는 초반에 과반수를 넘어야 되니까 플러스 알파 표를 가지겠다고 해서 이현주 쪽에 날 좀 도와달라 이렇게 부탁을 했을 거예요. 가능성이 높다. 내가 대표되는 게 더 중요하지 않냐. 그리고 최고위원 중에서는 이현주 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아마 이현주 의원은 1등 최고를 바랬을 것이고 안철수 대표 측에 지원 사격을 요청했고 이게 이제 안 풀린 거죠. 어떻게 안 풀렸는지 모르지만 안 풀렸을 가능성이 높다. 높다. 그러니까 이제 이건 우린 동지로 가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약간 배신감을 느꼈을 수도 있고 이현주 의원 측에서는 이건 당대표 선거를 치러본 사람들만 알 수 있는 그렇죠. 그 감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현주 대표는 원래 대표로 나올 생각이 있었어요.
안철수가 안 나왔다면 본인이 대표에 나왔을 겁니다. 100%. 그리고 안철수 전 대표가 나온다면 자기는 최고위원 쪽으로 틀려고 했는데. 그렇죠. 예, 했는데 이건 이제 생생할 수밖에 없는 게 바른정당의 당대표 선거를 치러본 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그 물밑의 거래들에 대해 자세히 아시죠? 그렇죠. 뭐 네. 저도 해봤고. 근데 안철수 대표가 여기서 아주 반성을 해야 됩니다. 이끌어 안아야 되는데 왜냐하면 그 자기를 공개적으로 지금 계속 해준 거 아니에요. 지지해 준 거죠. 그러니까 그 정도 어리는 지켜야죠. 내가 자기가 독자적으로 득표를 확대하고 이현주는 내가 보호해준다. 자기 사람으로 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안철수 대표가 여전히 이 정치에 있어서 마이너스 정치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시는 거군요. 당대표 선거를 직접 해보신 분으로서 최근에. 그래서 선거에서 지난 그 바른정당의 당대표 선거에서는 본인의 그런 물밑 합종 연행을 성공하셨습니까? 그래서 2위를 하신 건가요? 저는 운이 안 따랐죠. 정치에 있어서 운이 제일 중요한데, 그러니까 운이 구도예요. 운이 구도인데 네. 사실 저는 지상욱 후보가 초반에 이제 사퇴하면서 이제 지상욱 후보가 있을 때 호남 경선이었는데 그때는 제가 그 조직당원 책임당원에서 아마 이겼을 거예요. 예원 대표를. 네. 그리고 아무튼 둘 중에 하나는 이겼습니다. 네. 근데 지상욱 후보가 빠지면서 그 표가 다 이혜원표로 갔다. 그 중에 다수가 이혜원 쪽으로 이혜원 후보 쪽으로 갔죠. 그 유승민 계열이었으니까요. 그렇죠. 거긴 강한 친유고 저는 약간 비유, 반유까지는 아니지만 네. 뭐 그런 성향이었기 때문에. 한태경 의원님은 누구가 없지 않습니까? 혼자 저는 아닌가요? 이제는 뭐 친유, 친무 해서 당의 화합 전도사 뭐 지금 무게파 있습니다. 네. 예, 무게파로서 무게파. 그러니까 홍준표 외톨이. 대표랑 다른 점이 예, 저는 이제 홍준표 대표는 보니까 굉장히 당내 마이너스 정치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렇진 않습니다. 마이너스 정치는 하지 않지만. 당내에 있어서 물론 노선이 다르면 우리 뭐 386세대이기 때문에 이건 좀 싸울 땐 싸웁니다. 근데 그렇지 않은 거 인간적인 뭐 감정적인 대립이나 이런 거 안 합니다. 제가 잘못한 거 있으면 바로 형님 잘못했습니다. 그 다음 날이라도. 두루두루 안 친하시구나. 다 두루두루 평균적으로 안 친하신. 그래서 아무 계보도 없는. 안민석 의원하고 따로 만나보시죠. 안민석 계보 없이 이렇게 오래 술자리는 안 했는데 안민석 의원도 전 참 정치를 잘한다고 생각하는 게 두루두루 호감이잖아요. 그래도 안민석 두루두루 안 친하거든요. 그분도. 그래서 계보가 없는 그런 독특한 위치에 가 있는데 그런 길이 보이네요. 네. 계보는 없어져야 됩니다. 이게 계보가 딴 게 아니라 공천권 때문에 제가 이제 정치권 들어와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게 저 친한 사람이었는데 태경아 너 그렇게 정치하면 안 된다. 왜 자꾸 네 정치를 하냐? 네 목소리를 내냐? 정치는 내 목소리를 내는 거지. 그게 아니고 보스 옆에 얼마나 가까이서 사진 찍히느냐. 가까이 있느냐. 이게 정치의 핵심이다. 그러니까 과거의 계보 정치는 보스 정치예요. 보스한테. 그분은 현직에 계십니까 지금? 현직 의원은 아니고 정치 오래 했던 이제 실무진이죠. 근데 그분은 그런 식으로 살아남는 시대에 그랬었죠. 박근혜 지금 새누리당 때까지 그랬던 거죠. 그랬던 것이고 저는 그거는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런 정치는 내가 극복을 해야 된다 해서 사실은 맞습니다. 이제 보스들이랑 다 한마디 제가 쓴소리를 한 거죠. 친박의 보스, 그리고 비박의 보스. 이제 그런데 제가 여기서 솔직히 김우상 대표 좀 좋은 이야기를 하면. 좋은 얘기요? 이제 다른 보스들은. 얘기 쪽을 해주세요. 다른 분들은 제가 한번 들이박잖아요. 계속 합니다. 근데. 그 관계가 나쁜 채. 근데 무대는 그래도 겉으로는, 같이 술도 하고. 또 뭐 태경아 하면서 제가 어제 정말 한번 뭐 이렇게 들이박았는데요. 그 부분은 제 진정성이 있잖아요. 사람 느끼잖아요. 그러면 또 이해를 해주고 또 넘어가는 그런 통 큰 면이 있어요. 네, 그게 더 무서운 거 아닙니까? 그래서 무대가 아직도 영향력을 유지하는 이유가 영향력 유지합니까? 그렇죠. 우리 뭐 당협위원장, 원외위원장들은 여전히 과거 그 대선 후보 지지율 1위를 달린 적이 꽤 한 뭐 10개월 가까이 있었는데 그때랑 비교해서 지금 영향력은 몇 %로 축소됐습니까?
상당히 축소됐죠. 본인이 좀 정치적 무기력감을 느끼고 내가 은퇴해야 되는 거 아니냐. 왜냐하면 13명이 자기 제일 가까운 사람이에요. 최측근들입니다. 비서실장도 했고 오른팔 왼팔 다 잘렸잖아요. 사지가 다 절단된 거예요. 자영적으로 복당 말씀. 13명. 네. 근데 그거는 지난주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처음에 갈 때는 니들이 먼저 가 있어 이런 속마음 아니었을까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바깥에서 보시는 분들은 그런데 안에서 우리는 내부에서 봤잖아요. 형님 말한 것 중에 제대로 된 게 뭐가 있습니까? 하고 치고 나갔다고. 예. 그런 분위기 속에서 무대 약발은 형님은 김무성 대표 무대 약발 다 떨어졌다. 약발 다 떨어졌다. 무대 시대 끝났다. 이러고 나가신 건데. 그렇게 실제로 그런 식의 표현이 있었어요? 그렇죠. 노골적으로 비공개 때는 뭐 이야기 다 나오잖아요. 지난 이야기니까. 근데 이제 무대가 그나마 완전히 죽지 않는 이유가 아직도 관심을 가지잖아요. 그래서 노룩 패스 하면 막 엄청 터뜨리고 여전히 관심이 살아있다는 건데. 관심의 종류가 달라졌죠. 그래도 비호감 관심도 아예 무관심 이런 정치인도 있잖아요. 근데 그나마 있는 이유가 제가 볼 때는 내각제로 바뀌잖아요. 총리 제일 잘할 사람이 김무성 대표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군요. 예, 여전히. 본인보다도? 저보다도 훨씬 잘합니다. 그 카리스마에 또 실무로 정통합니다. 이분이 원래 이제 보좌관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현장 일하는 것에 대해서 정말 빠삭하고요. 통솔하는 것도 제가 가장 인상에 남았던 게 박근혜 대통령 총괄 그때 후보, 대선 후보 본부장 할 때 단 한 큐에 다 장악했습니다. 예. 그런 적이 있었죠. 예. 그런 적이 있었는데. 지금은 이런 문자가 오네요. 욕하다가 정들겠다고. 이러면 안 된다고. 제작전입니다. 잘 아시네. 그러면 박지원 전 대표와 유승민 전 후보, 유승민 의원과 김무성 의원 사이 3자 간의 얘기가 조금씩 다른, 그러니까 단일화 과정에서 박 전 대표는 뭐 토론회 잘하니까 5년 후에 다시 나오면 된다라고 유승민 후보가 그랬다고 김무성 대표가 전해주었다. 김무성 대표는 그런 말을 전한 적이 없다. 유승민 의원은 나는 그런 말을 아예 한 적이 없다.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셋 중에 누군가 거짓말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저는 뭐 팩트보다도 전 박지원 대표 정말 대단하다고 하는 게 이분이 지금 정치권에서 최고령이잖아요. 네. 근데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국민들이 아주 젊은 정치를 하는 데다가 SNS 잘 활용하시고 이 부분은 전형적인 이관계입니다. 이관계다? 이관계가 유승민 대표하고 김무성 전 대표를 이렇게 이관해서 얻을 게 뭐가 있습니까? 이중 이관계죠. 그러니까 첫 번째 이관은 국민의당 내에 지금 민주당 연대파와 바른정당 연대파가 있는데 이 바른정당 연대파들한테 유승민에서 정떼기. 유승민 속 좁다. 신선한 해설입니다. 네. 이런 노림수가 하나 있고요. 바른정당과 연대하면 안 된다? 그렇죠. 네. 그래서 연대 안 하는 그런 감정을 자극하는 거죠. 연대 안 하는 쪽으로. 이건 물론 최고위원 의원님의 해석인 거죠, 해석. 그 내용을 보면 그렇죠. 그러니까 아주 구체적으로 묘사하잖아요. 그렇죠. 이게 뒷담화 정치거든요. 네. 그러니까 유승민이 자기 잘난 척 하면서 단일 안 한다 하더라. 난 TV 토론 잘하니까, 뭐 5년 뒤에. 그러니까 이게 사실이든 아니든 간에, 그거는 이제 확인할 수 없지만, 거짓말을 했을 수도 있고, 혹은 뭐 일부 사실일 수도 있는데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그렇죠? 전 사실도 아니라고 생각해요. 사실도 아니라고 생각하시지만. 왜냐하면 그런 표현, TV 토론을 잘하기 때문에 5년 뒤에 나온다. 그런 이야기가 만약에 있었다면 우리 당 내에서 단일화를 두고 정말 치열하게 끝장 토론을 했어요. 온갖 이야기가 다 나왔습니다. 근데 그런 비슷한 표현이 나왔어야 하는데. 네, 나왔어야 하는데. 없었다, 전혀 나오지 않았어요. 그럼 사실이 아니라고 치고요. 왜냐하면 박 전 대표는 사실이라고 하니까 어쨌든 그렇게 해놓고. 그런데 그럼 뭐 당사자들만 알겠는데 그런 발언을 꺼낸 목적 자체가 사실 이관하려고 하는 것이다. 그렇죠. 이중 이관계인데 국민의당 내부 이관계 말씀드렸고 하나는 김무성, 유승민 이관계다. 그 두 분을 왜 이관시킵니까? 왜냐하면 이게 박지원은 내가 들었다고 계속 주장을 하면
유승민 대표는 김무성 대표가 그러면 저 거짓말을 옮긴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이제 김무성, 유승민 간에 지금 어느 정도 화해되고 있고 두 사람이 이간돼서 박지원 대표가 좋은 게 뭐가 있죠? 그럼 바닥 내부가 이제 흔들리죠. 바닥 내부가 흔들리고 그러면 바닥은 어떤 지지율도 떨어질 뿐만 아니라 내부 분란이 심화될 수가 있고 그럼 다른 뭐 연대가 예를 들어 국당 내에 어떤 연대 동력이 내부에서 소진되고 이 자체가 붕괴될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 국민의당에서 바른정당과 연대해야 된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죠. 물론. 그렇죠. 있습니다. 안철수 후보도 그런 비슷한 발언을 한 적이 있고 그러면 그 동력을 떨어뜨리려고 하는 작전이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바른정당 내부가 내부 와해가 돼가지고 또 뭐 몇 명이 나가버리고 이러면 바른정당은 사실 미래가 없는 거 아닙니까 지금? 더 확대돼야 되는데 근데 그 약한 고리가 바로 유승민, 김무성 이간 시키면 이제 뭐 실제로 그렇게 깊이 생각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결과적으로 그런 걸 노리고 있는 거 아니냐 충분히 해석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효과가 좀에도 났습니까? 근데 거기서는 잘못 봤다. 그렇게 되질 않을 것이다. 네, 그렇게 되지는 않는다. 지금 김무성 대표가 당내 전면에 나서지도 않고 그래서 아무튼 약간 좀 본인 이미지만 구겨지는 왜냐하면 이제 유승민 대표는 국민들 이미지가 거짓말할 것 같은 사람은 아니거든요. 유승민 대표 이미지는 그렇습니다. 근데 박지원 대표는 한번 이미지가 아주 영리하고 책사지만 진실한 분이라는 이미지는 저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게임에서 이거를 뭐 검찰이 수사할 것도 아니고 그냥 국민들이 알아서 판단하는 건데 누구 이야기가 더 진실에 가까우냐. 그 판단에서 박지원 대표가 진다는 거죠. 질 것이다. 네, 지죠. 누구 말을 믿겠습니까? 알겠습니다. 벌써 오늘 특별히 욕 드실 만한 발언이 없어가지고 아쉽기도 하고 욕도 많지 않고 심지어는 욕하다가 정들겠다 이런 말도 나오고. 조금씩 바뀌네요. 이렇게 되면 안 되거든요. 욕 좀 듣게 질문 좀 바꿔주시죠. 시간 남아있으면. 시간이 다 됐습니다. 자, 너무 아쉽게도 오늘 욕 문자가 거의 없었고요. 예. 앞으로 많이 부탁드립니다. 청취자 여러분께. 오늘은 이제 요까지가 하고 다음 주에 그러면 많이 준비해 주세요. 예, 감사합니다. 하태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바른정당의 하태경 최고위원이었습니다. 어쨌든 코멘트를 해야 되니 주요 장면들 클립을 좀 봤습니다. 그냥 밤 11시쯤 했나요? 낮에 했어요. 예. 낮에 했습니다. 낮에 한 것을 이제 8시 뉴스, JTBC 뉴스에서 일부 보도하고 그리고 인터넷상에 찾아보면 있습니다. 예. 네. 관심도가 아무래도 이제 대선 후보 토론회만큼은 안 되니까 찾아봐야 하는 정도였는데 찾아봤는데 저는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이현주 의원이 왜 출마했냐는 의견이 분분했지 않습니까? 예. 네. 그런데 이현주 의원이 안철수 전 대표에 대한 공세가 아주 뭐랄까요? 치열하더라고요. 예. 저는 적당히 봐주면서 러닝메이트 혹은 뭐 페이스메이커 이런 수준으로 서로 사전에 얘기가 된 채 나온 건 줄 알았더니 적어도 어제 토론회를 봐서는 아닌 것 같더라고요. 어떻게 보셨어요? 전 이현주 의원이 사실 요즘 뭐 하태경 이상으로 핫하죠. 이현주 의원이 더 핫한잖아요. 네. 핫하죠. 근데 이현주 의원이 이 막판 전략적 판단을 잘한 것 같아요. 어떤 의미에서 잘했다고? 그러니까 이제 사실 이현주 의원이 호감도가 좀 높다면 이번에 정말 다코스로 성장했을 거예요. 호감도가 높았다면? 더 높았다면. 근데 물론 이제 호감도는 이 경선 과정을 거치면서 더 쌓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제 마지막 그 뚜껑은 열어봐야 된다 하는 건데 왜냐하면 안철수도 명분이 없어요. 네. 국민들이 보기에 명백히 명분이 없고 정동영, 천정배 두 분은 올드보예요. 예. 그러니까 그 누구도 미래를 열어갈 믿음직한 후보가 한 명도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기에서 누가 치고 나가나 내가 만약에 국당에 있었으면요. 전 100% 대표 나갑니다. 이번에는 나가셨죠. 물론 우리 바른당에도 나갔는데 만약에 바른정당에 똑같은 구도였다면 전 제가 대표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혜원 대표도 상당히 이제 미래지향적 면도 있고
또 진보적인 면이 강하고 이러면서 뭐 애석하게 뉴스공장에 고정 출연하셨던 게 있고. 예. 그래서 이제 이현주 의원이 이 기회를 잘 살리면 이제 아주 호감도를 높이면 이거는 100% 남는 장사다. 떨어져도 물론 저도 남는 장사고 그런 판단을 했을 것이다. 예. 그래서 안철수에 대한 공격을 그 예봉을 둔하게 하지 않을 거예요. 굉장히 강하게 할 것이고 물론 천정배 정동영도 더 강하게 하겠지만 지금 1등 주자가 안철수니까. 예. 그래서 아마 그런 얘기 있었거든요. 안철수 전 대표가 출마를 한다면 최고위원으로 나가지 않겠느냐. 이번에는 따로 하니까 최고위원으로 나가지 않겠느냐. 그래서 일종의 러닝메이트 혹은 뭐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바꿨지 않습니까? 대표 출마로. 그랬다는 얘기는 이현주 의원이 안철수 전 대표 측에 어떤 의사타진을 좀 하지 않았을까. 근데 그게 뜻대로 잘 되지 않아가지고 화가 나더라. 물론 그거는 100%죠. 연대, 전략적 연대. 네. 이 논의가 잘 안 됐을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저는 안철수가. 왜냐면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게 안철수 전 대표가 당대표 출마한다는 뉴스가 처음 나왔을 때. 상당히 이제 특이한 세대예요. 이제 과거에는 한 번 친구면 영원한 친구인데 이건 아니고 이제 비전이나 가치, 정치적 관점이 다르면 친구가 안 되는 거야. 그러다가 또 다시 친구가 될 수 있고. 그 면은 저도 이해가 가는 게 소위 이제 386 세대라고 하는 그 세대, 이제는 386, 30대가 아니니까 386 할 수 없지만 어쨌든 상징적으로 386을 하는 세대들이 이념 세례를 다른 어떤 세대보다 많이 받았던. 그렇죠. 예. 그래서 과도하게 받았던 세대죠. 적어도 역사적으로 극복한 것 중에 하나는 지역 차별, 지역색을 완전히 극복했다. 왜냐하면 이념이 더 압도적이니까.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윗세대들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다음 세대도 잘 모릅니다. NLP, 그럴 겁니다. 뭐 노선 전쟁도 대단했었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욕은 계속 오고 있습니다. 다행히 오늘도 휴일이라 출근하는 분들이 이렇게 많지 않아가지고 오늘 실시간 욕 문자는 예전보다는 좀 적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좀 더 세게 욕 먹을 수 있는 것도 오늘 좀 더 자연스럽게 얘기해도 되겠구나. 하지만 다운로드가 많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는 실시간으로 욕을 먹지는 않지만 지속적으로 먹는 거죠. 근데 좀 시간을 두고 들으면 또 맞는 이야기로 들릴 겁니다. 많은 분들이. 욕하면서도 좀 맞는 이야기 하네요. 시간을 두고라고 했을 때 이 시간은 약 10년? 자, 뭐 그 일주일 사이에도 또 이슈가 많았습니다. 근데 가장 먼저 시간 역순으로 얘기해보자면 어제 국민의당 전대 토론회가 있었어요. 당대표 토론회. 내부이 나왔고 토론회가 많은 분들이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안철수 전 대표의 당대표 출마를 유일하게 지지하는 사람이 이현주 의원이다. 이런 식으로 보도가 됐거든요. 그렇죠. 이현주, 최명길, 송기석 몇 명 안 되는데 근데 안철수가 이제 전략적 미스를 했다고 봐요. 하나만 알고 둘을 몰랐는데. 어떤 미스를 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연대를 할 때 자기 보완적인 사람이랑 연대를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현주 지지표는 대부분 다 안철수 지지표예요. 그러니까 안철수 입장에서는 이 표 계산만 한 거예요. 근데 이 이현주 의원이 저런 것도 있지 않았을까? 뭐 이현주 의원이 최근에 비호감도가 좀 높아졌기 때문에 여러 가지 구설수에 올라서 부담이 돼가지고 소극적이었거나 연대 그런 것도 있었을 수. 근데 이게 조직표기 때문에 그걸 뭐 본인이 이현주랑 싸울 일은 없잖아요. 대표하면은 천정하고만 싸우지. 그러니까 어쨌든 그러니까 둘이 부딪힌다면은 이제 연대하는 게 뭐 보인다든지. 근데 저도 우리 바른정당에서 이번 경선하면은 그냥 물밑 연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냐하면 조직표밖에 동원이 안 되니까. 그리고 대외적인 메시지는 이현주 후보는 난 안철수 대표 지지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되는 거고 안철수 대표는 뭐 거기에 대해서 내 편 아니다라고 말할 필요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부분은 크지 않았고 물밑 연대에서 아마 합의가 안 됐을 거예요. 물밑 그러니까 연대는 보통 어떻게 합니까? 당대표 나갈 때? 그건 내부. 그쪽 지역구에. 그렇죠. 캠프끼리 이야기를 하죠. 네, 그쪽 지역구에 좀, 위원장들이나 또는 뭐 시의원이나 이런 분들. 그렇죠. 표 좀 몰아달라. 서로 몰아달라. 그러니까 이거는
표가 다르잖아요. 대표표랑 최고위원표가 다르니까 그 밑에 이제 선거 도와준 사람한테 표 나누자. 하태경 최고위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하태입니다. 제가 페이스북에도 하태경 하고 글을 썼는데 여기 나오고 난 다음부터 하태 딱 쓰고 이제 바꿨습니다. 하단 얘기죠. 예. 본인의 주장입니다. 하태. 지난 시간 끝나고 나서 저희가 이제 지난 시간에 용문자 신기록 경신해야 되는데 이 얘기 몇 번 했더니 저 최고위원님의 보좌진 스태프로부터 저희 작가한테 연락이 왔다고 하더라고요. 예. 네, 용문자 많이 온다는 얘기는 좀 빼달라고. 제가 우리 보좌진한테 그 이야기를 했어요. 이게 나쁜 게 아니다. 나쁜 게 아니고. 그 얘기를 듣고 바로 연락했나 보죠? 왜냐하면 나쁜 거다라고 생각해서. 욕 전에 뭐 살해 협박도 당하고 제일 심했던 게 이제 과거 이제 운동권 그 90년대 제가 노선 전환할 때 뭐 그때 엄청났죠. 그때는 뭐 아는 사람하고 이제 인터넷 상에서 대놓고 막 싸웠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나마 우리 세대가 내가 아주 그래도 이제 뭐 뿌듯하고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게 세월이 지나니까 다시 또 회복이 돼요. 지금 이제 잊어버린 거죠, 사람들이. 멀어졌다가 이제 또 약간 수렴하는 그래서 이제 옛날 욕으로 수렴하는 이제 뭐 비전이나 그러니까 우리 세대가 굉장히 큰 장점인데 인간적인 이런 유대보다도 상당히 비전 가치관에 따라서 친구하고 그 이제 적을 이제 가르는 그러니까 이